그렇죠. 오늘 저희랑 같이 좀 깊게 들어가 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잭 켄트의 동화책 드래곤은 없다고에 대한 여러 심층 분석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림책이죠. 사실 저도 처음엔 좀 어린이 동화책으로 무슨 깊은 얘기를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어떻게 외면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소름 돋는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당신과 함께할 저희의 임무는 이 순진해 보이는 이야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빌리 빅스비라는 소년의 집에 나타난 작은 드래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매력은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건 아주 평범한 아침, 빌리 빅스비의 침대 발치에서 고양이만한 작은 드래곤이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세상에 예상치 못한 드래곤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그 존재를 없다고 딱 선언해버렸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동화는 그 결과를 아주 생생하고도 어찌 보면 무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심리 실험 같기도 하고요. 드래곤이라는 존재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보통 드래곤 하면 그냥 거대하고 불 뿜는 무서운 괴물, 판타지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이 상징이 인류의 아주 원초적인 공포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위협했던 그런 포식자들의 특징 있잖아요. 나무를 타는 표범, 또 땅을 기는 뱀, 하늘을 나는 맹금류, 이런 이미지들이 하나로 다 합쳐진 게 바로 드래곤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드래곤은 단순히 상상 속 동물이 아니라 위지의 위험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형상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두려운 모든 것의 집합체죠. 하지만 동시에 드래곤은 늘 보물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항상 그렇죠. 그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즉 보물 또한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드래곤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귀여운 고양이만한 크기로 나타나는 게 정말 중요한 설정이에요. 맞아요. 그게 정말 의외였어요. 빌리는 아침에 드래곤을 보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그랬더니 드래곤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요. 이게 마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이것 좀 신경 쓰이는 정도의 작은 불편함. 친분이 다를 수 있고 잘만 하면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딱 그런 상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모든 문제는 처음엔 고양이만한 드래곤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빌리가 신나서 엄마에게 달려가죠. 엄마, 방에 드래곤이 있어요.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정말 다도합니다. 세상에 드래곤 같은 건 없어. 이건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의도적 외면, 즉 willful blindness인 거죠. 눈앞에 명백한 현실이 있는데도 자신의 세계관과 질서를 지키려고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그 의도적 외면이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분석 자료에서 이걸 이집트 신화 속 오시리스 왕의 비극에 비유한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오시리스는 선한 왕이었지만 자기 동생 세트가 왕위를 노린다는 명백한 위협의 징후들을 애써 무시했잖아요. 네네, 설마 내 동생이? 하면서요. 맞아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결국 세트한테 살해당하고 왕국은 혼돈에 빠지니까요. 빌리 엄마의 드래곤은 없어 라는 그 한마디가 바로 그 오시리스의 외면과 똑같다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정확히 그 비유가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는 앞으로 닥칠 모든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아이인 빌리마저 엄마의 세계관에 동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듣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쓰다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드래곤에게 관심을 주지 않죠. 바로 이 순간 다루기 쉬웠던 고양이만한 문제가 통제 불가능한 괴물로 자라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무시당한 드래곤이 순식간에 몸집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고양이 크기에서 개 크기로. 그러다 어느새 식탁 하나를 다 차지할 만큼 커져버리잖아요. 아침 식사로 나온 팬케이크를 혼자 싹 다 먹어 치우고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서늘해요. 외면당한 문제가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 그러니까 함께 밥 먹는 시간부터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가족이 빠지는 논리적 함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엄마는 드래곤이 식탁을 점령하고 팬케이크를 먹어치우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드래곤은 없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게 식탁에서 내려와 라고 소리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건 어떤 조직이나 가정에서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켜온 암묵적인 규칙과 세계관이 틀렸다는 걸 시인해야 하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그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처럼요. 심지어 빌리마저 그 거짓말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팬케이크를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아빠가 물어보니까 원래 하나만 먹고 싶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죠. 작은 문제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가족관계 전체를 왜곡시키는 과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네, 상황은 점점 더 기괴해지죠. 드래곤은 계속해서 자라나서 마침내 집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해집니다. 여기서 작가의 묘사가 정말 기발해요. 엄마가 부엌에서 거실로 가기 위해서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실 창문으로 기어들어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 장면 정말 블랙 코미디죠. 네,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문제를 계속 외면하면 결국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조차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 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예를 들어 부부 문제나 중동 문제 같은 드래곤이 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그 주제를 피하려고 얼마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지요. 평범한 저녁 식사조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변해버리잖아요. 집이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문제를 애써 못 본 척해야 하는 긴장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집은 더 이상 질서의 공간이 아닙니다. 혼돈 그 자체가 된 거죠.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대가가 바로 일상성의 완전한 붕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네, 바로 그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집채만해진 드래곤이 아예 집을 그 달팽이 껍데기처럼 등에 짊어지고 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이상 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진 거죠. 사회적 약속과 질서의 상징인 우체부 아저씨조차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집을 따라잡지 못해요. 결국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집이 없습니다. 텅 빈 대지만 남아있죠. 이게 바로 회피와 외면의 최종 결과인 거예요. 분석 자료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 서류를 내밀거나 회사가 부도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그동안 보냈던 수많은 신호들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걸까? 결국 의도적인 외면은 자신의 세계 전체가 뿌리 뽑혀나가는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 마침내 영웅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영웅은 바로 아이, 빌리예요. 텅 빈 집토를 보면서 아빠가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마지막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하죠. 그게 별일 아니에요 라고 우물쭈물하는데 바로 그 순간 빌리가 그 말을 자르고 외칩니다. 드래곤이 있어요. 아주 큰 드래곤이요. 그리고는 거대한 드래곤의 머리를 향해 달려가서 쓰다듬어 줍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집트 신화에서 아버지 오시리스가 외면했던 혼돈의 신 세트를 마주하고 그와 싸워서 질서를 되찾는 영웅이 바로 아들인 호루스거든요. 빌리가 바로 그 호루스의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어른들이 애써 외면하고 억압했던 진실을 아이의 순수한 용기로 직시하고 소리내어 인정한 거죠. 드래곤은 존재한다라고요. 그저 인정하는 행위. 그게 전부였는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죠. 정말 마법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인 원리에 가깝습니다. 빌리가 드래곤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 순간 집채만 했던 드래곤은 순식간에 다시 원래의 고양이 크기로 작아집니다. 네.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다룰 수 있는 크기로 돌아온 겁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작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덧붙이죠. 드래곤이 그렇게 퍼졌던 이유는 단 하나, 그저 주목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요. 주목받고 싶었다. 이 분석 자료에서 이걸 성경 속 놋뱀 이야기와 연결한 부분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즉 드래곤에게 물려 죽어갈 때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쵸. 보통의 신이라면 뱀을 싹 없애줄 것 같은데 신의 처방은 전혀 달랐죠. 놋으로 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발적 직면을 통한 구원이라는 원리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발적으로 쳐다보는 행위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 똑바로 마주보는 행위 자체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죠. 완벽하고 안전하고 드래곤이 한 마리도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해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정원에는 필연적으로 뱀이 나타나게 마련이니까요. 진짜 해법은 그 뱀과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용감해지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백신의 원리와도 비슷하네요.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소량의 병원균을 몸에 일부러 주입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 정신에 백신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행위를 통해 바로 그 힘을 기릅니다. 사실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미지의 영역, 즉 드래곤이 사는 땅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행위와 같아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혼란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 혼돈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빌리의 엄마가 그토록 드래곤의 존재를 부인했던 건 어쩌면 자신의 그 질서정연한 세계가 무너지는 혼란이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빌리의 엄마가 걸어간 길이죠. 내 세상은 완벽하고 문제는 없어야만 한다고 믿으면서 눈앞에 나타난 고양이만한 드래곤을 애써 없는 것 취급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작은 문제가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끔찍한 괴물로 자라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 바로 영웅 빌리다스독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그 고양이만한 드래곤들을 알아챌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없애려 하거나 싸우려 들기 전에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아, 네가 거기 있구나라고 알아봐주는 거죠. 빌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단순한 주목과 인정이라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삶의 문제들을 충분히 작고 다루기 쉬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화는 드래곤을 죽이거나 추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한 뒤 작아진 드래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죠.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삶 속에도 단지 주목받고 싶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당신이 애써 없다고 외면하고 있는 작은 드래곤은 없으신가요?